네, 오늘은 리프팅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는 절개법 리프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개법 리프팅을 은 제대로 된 거고, 나머지 리프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거는 뭐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좀 분명히 심지어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엘라스틱 꿈조차도 실리프팅 쪽으로 훨씬 더 가까운 거고, 제대로 된 안면 거상술 리프팅, 이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화는 얼굴 골격하고 또 얼굴에 붙어있는 살하고가 느슨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얼굴 중에서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하고 눈, 이렇게는 살들이 직접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는 뼈에 직접 붙어 있고, 이 나머지 부분 있죠? 눈 주변의 살, 구강 주변의 살은 우리의 직접 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눈 있는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광대뼈에 붙어있던 살들이 광대뼈로부터 멀리 떨어져 내려오고, 또 아래 턱뼈에 붙어있는 부분이 내려오고, 또 턱 아래쪽에 붙어있는 목이 원래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눈이 처지게 되고, 이마가 처져서 눈이 처지게 되고, 뺨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생기고, 턱 옆살이 처져서 심술보가 생기고, 아래쪽 목이 처져서 목에 이런 턱과 목의 구분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노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 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뼈 원래의 골격과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살들을 원래의 골격에 붙여주는 과정이 바로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실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덜 reliable, 아주 든든하지 못한 거죠. 당연히 효과도 약하고, 그만큼 지속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절개법을 그러면 절개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그 흉터가 어떻게 생길 거냐. 흉터의 길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뺨을 당겨주는 선은 헤어라인 안쪽으로 감추고요.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 귀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귀의 앞쪽 부분에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 가서 귀의 뒷면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절개를 해도 되고요. 얼굴을 당기는 거라면. 그런데 이제 목 안쪽까지, 목 밑쪽까지 당겨주는 거라면 요 뒤쪽으로 절개선이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우리가 수술을 잘 해주면, 또 수술 후에 적절한 흉터 관리를 해주면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 어머니라든지 제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절개가 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쌍꺼풀에서도 절개법하고 매몰법이 있잖아요. 매몰법하고 절개법하고 회복기간 차이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우리가 수술했다면. 오히려 초기에는 절개법한 부분, 절개법이 충분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조직들을 다 다듬고 하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도 사실은 회복기간이 5일 내지 7일 정도 면은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 약간 붓기가 있어서 조금 부어 보이죠. 그렇지만 일상으로 복귀할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개법이라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실을 많이 당겨주면 어색하다고 그러고요. 어색하다는 컴플레인이 나오고, 조금 당기면 효과 없다는. 왜 그러냐면 실은요, 부분적으로밖에 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 실이 당기는 부분과 안 당기는 부분이 차이가 나게 돼서 볼록한 보조개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많이 넣으면요, 이물질이거든요, 실 자체가. 그래서 이물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이물감이라든지 또 염증,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먼저 절개법 페이스리프트를 권하고, 또 특히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왔다면은 당연히 자신있게 페이스리프트를, 제대로 된 절개법 페이스리프트를 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1999년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 공식 학술지, SCI 등재 논문이고, 성형외과 학계에서 SCI 등재 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인용 지수를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1999년 7월호에 등재한 논문이고요. 제가 서울대학병원 재직 시에 한 논문이고요. 그때 동양인과 서양인에 있어서 골마카 박리, 서브페리오스티알 디섹션을 통한 멀티플 다층 안면 거상술이다 에 대한 결과, 또 수술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성형외과, 특히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 안면 거상술이거든요. 이 안면 거상술을 서양인에서, 지금 여기 보면 서양인에서는요, 서양인 얼굴은 이렇게 앞뒤로 길고 옆으로 이렇게 좁은 이런 모양이고요.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얼굴을 당겨줄 때 그냥 이렇게 쭉 당기면 되지만, 동양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당기는 벡터가 꺾여요.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층을 통해서 당기면은 다른 방향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당기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요지인데, 지금은 물론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좋은 논문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18년 전서부터
특히 이런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더 다른 분야보다 전문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꼭 하고 싶긴 하시지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가지신 선생님들도 있을지 몰라요. 더 좀 세련된 테크닉을 가진 선생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절개법 안면 거상술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가 아주 상당히 상위 고급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분하고 아마 그것은 거의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병원만큼 이 수술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병원만큼 자신 있게 권하는 병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수술의 결과도 이렇게 특히 이제 도저히 실리프팅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목 부분의 개선, 또 턱선의 개선, 턱선의 개선, 이런 부분이 실리프팅 비교적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해서 무너진 턱선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턱선을 보시면요, 이게 사실 턱 리프팅은 페이스리프팅에 부속되긴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불룩한 자울이라고 하죠. 자울, 이렇게 불룩한 부분, 침술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고 또 지속기간도 상당히 이 실리프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특히 안면 윤곽이나 양악수술 이후에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당겨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안면 윤곽에 피부가 처지게 되는 안면 윤곽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멀티 펑셔널한 다기능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